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18일 A매치 국가대표 축구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첫 번째 경기 일본 대 캐나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코스타리카를 겨냥해서 상대로 캐나다를 뽑았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의 강호들과 같은 조에 속해 있게 1승이 간절한데 코스타리카를 잡기 위해 나서는 평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대표팀 멤버에 오사코 유야와 후루하시 등 뽑히지 않을 정도로 황금 세대를 맞이했다는 평이 있는데 우에다와와 마에다 등이 원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강점은 중원과 측면에서 엔도와 카마다 그리고 도안 리치와 미나미노까지 좋은 선수들이 즐비한 부분, 일본 같은 경우 이번 월드컵에서 황금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캐나다 같은 경우 북중미 예선에서 라이벌 미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줄곧 1위를 유지하며 월드컵에 나서고 있고 미국의 어린 선수들이 유럽으로 일찍 보내며 전력이 좋아졌는데 캐나다 역시나 그러한 운영 정책을 보여주면서 좋은 효과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넨의 윙백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릴의 주전 스트라이커 데이비, 비레의 뷰캐넌 등 어린 나이에 전성기에 들어간 선수들도 있고 수비의 라인에서도 빅토리아와 밀러 등이 베테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 데이비스가 소속팀에서 부상을 당했기에 월드컵 전까지 회복할지는 미지수라는 거,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팀이기에 이번 경기 확실하게 월드컵 준비하는 경기라 보면 되십니다. 중립국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 이점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 그 점에서 데이비스가 부상 중인 캐나다보다는 일본이 좀 더 안정적인 라인업을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안과 미나미노, 시바사키 등 측면 중원들이 오가면서 볼 점유율을 늘릴 것이고 아사노와 우에다가 해결사 역할로 나설 일본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일본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요르단 대 스페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르단 같은 경우 오만과 이라크 등 다른 서아시아 팀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전력 당금질에 들어간 월드컵 출전 강국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와도 인접국이고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카타르로 입성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진 스페인의 노련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르단 같은 경우 살포시 한번 들여 밟고 가겠다, 카타르로 밟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그리 인상적인 전력을 보여준 팀이 아니라는 거, 알 나이마트와 올완, 델라 등 무엇보다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미가 크게 없다 생각됩니다. 그냥 스페인하고 강팀하고 한판 붙는 요르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 스페인 같은 경우 독일과 조 1위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키타카를 앞세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승권에 근접한 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인 부스케츠와 비롯해서 코케와 로드리, 페드리 등 무엇보다 패싱 게임을 능한 선수들이 즐비한 부분이고 모라타와 토레스 등 최전방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미노와 안수파티, 니콜 윌리엄스 등 팀의 기대를 거둔 젊은 공격 자원들도 즐비한 부분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무적 함대로 굉장히 유명한 팀인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르단이 홈 일정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는 있지만 코케와 로드리, 무엇보다 중원에서 가동될 스페인을 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중원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스페인이고 안수파티와 토레스 등 측면 최전방을 넘어서 숱한 찬스를 만들어갈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팀 간의 대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왕선생은 이 경기 스페인 마헨승의 오버로 추천드리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세 번째 경기 모로코 대 조지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유럽팀 두 팀과 함께 한 조에서 월드컵을 치러야 하기에 스파링 상대로 조지아를 골랐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도 세네갈과 더불어서 최강 화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대표팀에 다시 복귀한 지혜를 비롯해서 세비야의 엔네시리와 마르세유의 하리, 앙제, 폭발 등이 해결할 선수층으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고 무엇보다
르키 리그로 떠난 센터백 로망세스를 중심으로 마즈라위와 하키미가 수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수들이 뭉쳐서 드림팀이 형성되었다. 아프리카 드림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조지아 같은 경우 최근 네이션 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를 더불어서 심지어 쉽지 않은 상대들이 있었는데 5승 1무로 무패를 기록했다는 거, 나폴리를 세리에 선두로 이끌고 있는 크라바체엘리아를 비롯해서 크빌리타리아와 볼코비드 공격진이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거, 중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의 수비를 또 책임져주고 있기에 이번 두 팀 간의 맞대결 한치의 양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아는 팀 에이스 크라바체엘리아가 부상 속에서 이번 일정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굳이 의미 없는 일정의 핵심 선수가 무리하게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모로코 같은 경우 암라바의 안정적인 볼 점유율 속에서 측면에서 지에와 하리트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엔네시리가 해결사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왕선생은 이 경기 최종 정답지 및 최종 조합픽은 왕선생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포르투갈 대 나이지리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팀이고 우루과이와 가나 등과 함께 한 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가나를 겨냥한 매치업으로 나이지리아를 선택했고 호날두가 맨에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다소 시끄럽게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주장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안드레 실바와 레앙, 주앙 펠릭스 등 최고의 공격진들이 출전할 수 있다는 부분, 카르발류의 수비적 지원 속에서 실바와 페르난데스까지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며 월드컵 출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의 강팀이기에 여러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코스타리카 전에 이어서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스쿼드로 나서지 않고 있는 나이지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축 선수가 모두 빠졌고 10대 중후반의 골키퍼를 비롯해서 20대 초반의 자국리그 유망주들로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 부분, 아카니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이지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 가동할 것이며 무리해서 경기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리카르도 그리고 호르타와 오타비오 등 레앙이 공격을 또 이끌어줄 것이고, 반면 나이지리아는 월드컵 탈락으로 동기부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리냐와 네베스 등 EPL 정상급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전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갈 포르투갈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포르투갈 마헨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몰타 대 그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같은 경우 산마리노와 리텐슈타인을 제외하고 나면 유럽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라 보시면 됩니다. 존스와 사타리아노 등 공격적으로 기대를 걸 만한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유럽팀에 비해서 아쉬운 게 현실이고, 그래도 홈에서 나서는 일정이기에 선수들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그룹 C조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다소 주춤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의 주류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안 돼 파블로디스와 셀틱의 아쿠마키스 등 빠졌기에 위트레트의 주전 공격수인 두비카스를 비롯해서 폰타스와 바카세타스 등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만탈로스와 부알라키스 등 베테랑 미드필더진이 출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타가 홈에서 거친 압박으로 그리스에게 맞서겠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 그리스의 부알라키스와 만탈로스 등 공수의 밸런스가 좋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있기에 경기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데, 두비카스와 폰타스가 경기 내내 상대 뒷공간을 노릴 그리스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그리스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